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이 이제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접경지역 임진강, 북한강에 이어서 동해연안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접경지역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연안입니다. 동해연안의 전략상 위치와 역사성 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상의 위치에서는 환동의 경제권 형성 차원과 남북 교류 협력 차원, 남북한 군사 배치 차원 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동의 경제권 형성 차원에서는 북한의 원산과 남한의 속초, 강릉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죠. 두 번째는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보면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 협력 사업, 남북한 공동업 협력, 항만의 공동 이용, 시장 및 의료 서비스 이런 것 등등 공동생활권 형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 군사 배치 차원에서는요. 이 지역이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이고 그리고 남북한 쌍방이 서로 대치해온 지역으로 전략상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도 남북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러시아, 일본과의 충돌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지정학적 위치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는 예맥이라 그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충돌할 때는 각국의 영토 확장의 각축장이었죠.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원주를 북원경이라 그랬고 900년도에는 궁예가 수도를 철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지라로 했다가 태봉으로 고쳐 부름으로써 강원도의 마진국 수도가 되었죠. 고려시대에는 삭방도, 고려 말에는 교주도라 그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강원도라는 도민이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강원도의 면적은 동서 300리, 남북 800리 지역이죠. 다음은 이제 동해연안의 평화적 이용 필요성 면을 5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역이 교류 협력이 가능한 평화지대로서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북한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보면은 대규모 군사력이 집중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긴장이 상당히 높죠.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잘 활용해서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평화 정착을 유도하고 남북한 신뢰 구축에 이바지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평화체제 전환 및 통일 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보면 비무장지대를 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하여 남북한의 평화적 이용을 모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보면 군사작전으로 통제 및 군사시설 입지로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그랬죠. 따라서 정주 생활 환경의 개선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될 지역으로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의 견인 역할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 간의 단절된 철도 도로를 연계해서 복원하여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향후 동북아 물려시대도 대비할 수가 있고 또한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하는 것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교류 여건 면에서 보면은 강점 요인을 보면은 남북한의 주요 교통망이 있어서 인적 물적 교류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다음에서 인용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계획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이요 귀중한 문화
역사적 유적이 또 많이 있고 반세기 동안 출입 통제와 규제로 자연 상태의 생태 환경과 오족 자원 등이 풍부한 자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향후 금강산 설악산의 연계 관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2시간 이내에 서울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설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오히려 미리 미개발된 토지 자원을 비축할 수가 있어서 향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할 때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소중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은요,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출입하고 경제활동이 규제를 받고 있었고 또한 정주 생활 환경이 취약하죠. 따라서 지역 산업 발전에 장애가 있어서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에 다소 지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군사작전과 군사훈련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다음에서 인용한 철책선 모습이고요. 또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역 개발이 자칫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대에도 직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은 다음에서 인용한 북한군 GP 모습입니다. 괴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또 일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남북 경색으로 다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경리 동해선 교통망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지만은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여건을 보면은 향후에 남북 교류 협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또 이제 변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지역이 접경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국제적 관심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관광객 증가나 외국 투자 등 이게 상당히 많이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위험 요인은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의 핵으로 대내외적인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남북 관계의 불가측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낙후지역 개발 차원에서 불어간다면 국내 다른 지역의 낙후지역도 형평성 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또 북한의 군부 입장에서는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가 자칫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진강, 북한강, 동해안을 마치고 접경지역 개발과 보존 측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면은 제가 다음에 좀 핵심적으로 강의하고자 하고 지금은 좀 개략적인 내용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하고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것은 구상은요. 1970년경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특히 1970년도에 페이지라는 분이 비무장지대의 공원, 복지시설 건립안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4개항을 제안한 바가 있고 72년도에는 국토통일원 이영우 박사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안을 제기하였고 72년도에는 강영선 교수는 비무장지대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용하자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남북한 자유무역지대 설치, 평화시 조성을 제안한 것이 1980년도 말입니다. 1990년도 이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었고 1992년 한국 정부에서는 서부 전선 파주시 장단면 일대 평화시 예정부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서쪽의 비무장지대에 50에서 100만 평 규모의 코리아 평화공단 설치 구상을
북한의 해주 일대에 300만 평 규모로 조성하자고 수정 제의한 바도 있고, 판문점 서쪽 5km 지점의 비무장지대에 천연자원, 농산물 교류센터 건설 계획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비무장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가치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접경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환경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과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철원군 일대 철새공원 건설 추진계획, 평화생명마을 건립 추진계획, 경기도의 시범적 환경보전사업 등등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도 90년대 초중반에 그 철원 지역에 철새들의 먹이주기 활동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다음에서 인용한 강원 양구 대암산 용럽 안내 모습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재정 및 남북 화해 분위기로 인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면입니다. 2000년에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제정됨으로써 지자체별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겠다 계획이 막 수립되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접경지역 계획 수립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정비권역으로 구분했고, 지역별 개발 방향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렇게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출판한 접경지역 협력론이라는 전자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몽에 검색해서 보면 있는데, 여기 안에 외국에 관련된 사례를 제가 종합해서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대해서 협력하는 면에서 제가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참고가 필요하시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는요, 구체적인 접경지역 계획안을 막 만들고, 또 특히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 간의 화해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런 것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은 접경지역 지자체 개발 계획에 더 무게를 실어주게 됐죠. 그래서 남북은 동해선 철도 보건공사, 국토 7호선 동해선 도로의 탄절 구간 보건공사를 이렇게 추진했는데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 환경 개선 부분을 보면은요, 경기도는 수해 방지 민원 해소, 인천광역시는 도시개발, 강원도는 공공시설 확충 계획, 산업관광개발 부분은 3개 시도에 좀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는 산업기반 확충 및 관광지 조성 계획, 인천광역시는 관람시설, 휴양시설, 강원도는 농업 활성화 및 관광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자연환경 및 문화재 보전 계획 부분, 문화재 보전 관리 부분, 이렇게 주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전체를 보면은 선계획 후 개발 방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개발을 하거나 보존하거나 어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서 하는 조세 감면면, 이런 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추진된 전체 사업을 이렇게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중심으로 이북 지역은 남북 교류와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하고, 환경기초시설, 관광단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집중 추진되었고, 민통선 이남 지역은 방제사업, 산업단지 조성, 정주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건설, 생태공원, 관광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나눠보면 서부 지역은 생태계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방제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고, 동부 지역은 생태계공원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취락개선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종합계획안은 앞으로 상당 부분 좀 조정될 것이다. 경기연구원에서 만든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안, 강원연구원에서 만든 강원도 접경지역 계획안,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만든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계획안은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행안부에서 총합한 접경지역 종합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만들어진 내용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 각 부처별면은 부처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면을 조금 보면은 행자부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책정한 사업비가 많다. 그리고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러고요. 기획예산처럼 마찬가지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환경부는 환경적 측면에서 국방부는 작전준비태세 확보라는 점에서 다소 사업을 축소나 폐지 이렇게 좀 이제 뭐 줄이는 방안 이런 방안을 추진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 지자체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죠. 이런 면은 앞으로 서로가 잘 의논해서 추진될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개발로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국토의 생태적 회복을 도모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 강원도, 인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지역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 개발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다음에서 인용한 비무장지대 금강초록 모습이고요. 왼쪽 사진은 다음에서 인용한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강, 임진강, 동해연안 합친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접경지역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면, 주민대피시설면, 지원제도 일부면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 강의에 대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